오늘 저희 경실련은 22대 국회에 개혁입법 과제를 전달하기 위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의 취지 발언을 박경준 경실련 정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경실련이 국민의 염원을 담아 국회 앞에 모여서 개혁적인 입법을 신속히 촉구하도록 요청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22대 총선을 통해서 국회의원에 당선된 국회의원 한 분 한 분께 우선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지난 4년 동안 당연히 했어야 될 개혁 입법들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제정도 되지 않고 개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민생에 힘들어하는 우리 국민들은 그 하루하루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지금 이제 시작된 국회이지만 바로 종전에 못했었던 개혁 입법들을 저희가 하나씩 제안 드릴 테니 신속히 분석하시고 신속히 논의하셔서 개혁 입법을 제정도 하시고 개정도 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하면서 민생 관련된 각각의 입법 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21대 국회 또한 일하는 국회를 표방하고 임기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21대 국회가 큰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것 또한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22대 국회만큼은 국민을 위한 개혁입법을 반드시 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개혁입법 촉구 발언을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소개받은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하상응입니다. 오늘 그 22대 국회가 개원이 된 지 며칠 지나서 사실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크긴 하지만 사실 우리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 국회가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습은 타협과 협치보다는 배제와 혐오가 지배를 하는 그런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입법부라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에 있어서 유일하게 행정부와 사법부와 달리 모든 구성원들을 국민의 손으로 뽑을 수 있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입법부에서는 민생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주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법을 발의를 하고 그 법을 통과시켜서 나라를 변화시키는 데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국회가 사실 우리의 삶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 잘 인지할 수 없고, 그리고 뭔가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행정부 정책 집행에 의해 가지고 결정이 될 뿐이지 입법부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법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체감을 하고 있지 못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에 기반해 봤을 때 경실련을 비롯해서 많은 시민단체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오랫동안 요구를 해왔던 개혁 입법들,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실행에 옮겨서 구체적인 법 안으로 제기를 하고 통과를 시켜서 일반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주기를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경실련에서 제안하는 입법 과제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소개가 이어질 예정인데요. 먼저 민생 안정 분야에 대해서 권호인 경실련 경제정책국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실련 권호인 팀장입니다. 저희 경실련에서는 21대 국회가 이제 개원할 때도 이 자리에 왔지만 지금 22대 국회가 각 개원한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21대에 비해서 더 절실한 마음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21대 국회를 평가했을 때 특히 현재하고 비슷한 거대 양당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민생을 위한 이런 개혁 입법에 국회가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거대 양당이 손을 잡고 오히려 민생을 악화시키는 재벌 규제 완화, 조세 제도 완화, 그리고 부동산 정책, 그리고 부동산 세제 완화 이런 데 앞장섰기 때문에 상당히 그 우려감을 또 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해서 22대 국회는 더 이상 개혁 입법에 대해서 속도를 늦추지 말고 저희가 제안하는 민생 개혁 과제에 대해서 반드시 입법으로 보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7개의 개혁 과제를 제시했는데 그중에 민생 개혁 과제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한 국회는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고 2023년 말 세수가 56조 원 가량 벙커가 났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가 안 좋은 부분도 있지만 상당히 부자 감세 이런 부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 상황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 거대 양당이 특히 이 조세, 부자 감세를 같이 손잡고 통과시킨 그 결과가 지금의 또 세수 결손으로 이어진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부자 감세를 위한 법인세, 상속세 등 세제 개혁에 반드시 나서야 합니다. 법인세법 개정을 통해 현재 해외 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입금 불산입을 정상화해서 과세하고 K칩스법으로 알려진 반도체 세액공제 이 부분도 정상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다시 상속증여세를 완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건들지 말고 현재 상정세 중에 완화되어 있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다시 강화하고 그리고 갑 상속공제제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적용 대상과 공제 한도액을 다시 축소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부자 감세를 정상화시켜서 다시 한번 국회가 예산 확보를 위한 이런 작업에 나서야 된다. 그렇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둘째,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및 강제 수용, 공동주택지 민간 매각 제한에 나서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공의 역할은 서민주거 안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공공이 보유해야 할 택지를 민간에 매각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거나 서민 주거 안정에 해방하는 이런 작업들을 진행해 왔습니다. 해서 22대 국회는 반드시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여 지금 논밭을 강제 수용해서 개발한 공공택지 중 공동주택지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고 매각 대상을 공공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주택은 모두 토지 임대 건물 분양주택으로 공급하여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의 과도한 이익 추구를 반드시 방지해야 합니다. 예, 셋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에 즉각 나서야 합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의대 정원에 매몰되어 있지만 이와 함께 못지않게 중요한 게 공공의과대학 및 공공의학 전문대학원 설립 그리고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의료 취약지에 대한 공공의과대 설치를 통해서 지역의 필수 의료를 책임질 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역에 소멸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을 방지하고 또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공공의료 인프라를 확충시켜야 됩니다. 국회는 의대 정원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필수 공공의료 의사 확충을 위한 개혁 입법에 나서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예, 이어서는 서희연 경실련 정치법팀 팀장님께서 정치개혁 분야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현재 우리 정치권은 싸우는 국회가 되겠다고 합니다. 국민의 삶을 위해 기득권에 맞서 싸우는 국회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양대 정당은 과연 누구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국민의 삶을 위해 싸우는 이슈가 과연 몇 개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22대 국회가 정쟁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삶과 직결된 실질적 개혁 과제를 힘써 달라고 촉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이 스스로 기득권을 챙기고 공직사회가 스스로 부패한데 어떻게 개혁 입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실질적 개혁 입법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기득권 내려놓기와 공직사회 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치권 기득권 내려놓기를 위해 22대 국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거대 양당은 위성정당을 창당해 선거제도의 공정성을 해치고 기득권 체제를 강화했습니다. 여야는 위성정당 설립허가 금지법이라는 최소한의 개혁을 통해서라도 기득권 내려놓기에 한 발 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는 균형발전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건데요. 멀리 부산에서 오셨습니다. 도안영 지역경실련협의회 위원장님께서 발언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보통교부세 재원 확충 및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 강화와 위임사무를 폐지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1991년 지방선거를 통해 시작하여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출로 본격화되었으나 여전히 중앙정부의 재정 권한이 집중되어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적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는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지방세 수입이 불리한 지방자치단체는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32년 만에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었으나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은 중앙정부의 법령에 종속되는 경우가 많아 자율적인 입법활동이 제한적입니다. 또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는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율적인 지역발전 전략 수립 및 시행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문제를 지역이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고 책임질 수 있는 구조로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을 위해 보통교부세 지원을 확충하고 이를 위해 내국세의 현재 19.24%에서 22%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정부의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정부의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 자치법규를 제정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해야 됩니다. 중앙정부의 위임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사무로 전환하여 자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단계적으로 위임 사무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지속가능 농업을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생활 필수품으로서 농산물은 비탄력성으로 인해 다른 재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 변동이 심합니다. 결국 빈번한 가격 폭등 및 폭락 등 가격 불안정은 농가소득을 불안정하게 하여 농업의 지속성 위기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키고 소비자를 불안하게 만드는 등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불안정한 농산물 가격과 농가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법령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계신 김성달 총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실련 김성달 사무총장입니다. 국민들은 일하는 국회를 원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국민들의 혈세가 국회의원들 세비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국회의원들은 유념해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일하는 것도 본인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일하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진 않습니다. 국민들을 원하는 국민의 삶을 보듬는 정책들에 대해서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국민들로부터 박수받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국회는 정치권은 상호 비방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표방했던 21대 국회마저도 정쟁에 매몰되어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기 있는 게 그러나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22대 국회가 더 이상 비방과 정쟁에 머물지 않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실질적인 개혁 입법에 나서주기를 기대하며 7대 개혁 핵심 입법 과제를 제안합니다. 첫째, 부자 감세 방지를 위한 세제 개혁. 둘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확대. 셋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사 확충. 넷째, 양당 구도 타파를 위한 위성정당 설립 금지법 제정 및 비례대표 의석 비율 확대. 다섯째, 관피와 근절을 위한 재취업 심사 강화 및 정관특혜 근절기구 상설화. 여섯째,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재원 확충 및 자치 입법권 강화. 일곱째,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 농업 위한 농업재해보상법 제정 및 농산물 가격과 농가소득 안정책 마련. 경실련은 오늘 이 자리에서 22대 국회가 진정한 변화를 위해 일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며 우리의 개혁 입법 과제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전달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화를 믿고 변화를 위해 우리는 싸울 것입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 2024년 6월 11일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 당직자분들께 오늘의 개혁 과제를 전달하고요. 구호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외치고 행사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전달드리는 거 한 컷 찍고요. 그 다음에 나란히 서셔서 또 한 컷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개혁과제를 전달받기 위해 일부러 자리에 나와주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제 정말 행사 마지막 순서입니다. 힘차게 구호 외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는 양당 기득권 정치 개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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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대 국회는 서민주거 안정, 공공의료 강화 시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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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하라!
22대 국회는 경제 양극화, 지역 불균형 해결하라! 해결하라!